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의 힘이 조금씩은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맘 같아서는 우리가 직접 밑에서 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나려면 무언가의 동력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명분이 있기는 한지 전문가님과 같이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들을 소화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했죠. 0.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11% 상승, 나스닥 지수까지 0.22% 오르면서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 데이터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고용 정보업체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레스마스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가 나타났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11월까지 해고를 한 누적 건수가 117만 82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는 급증한 수치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냉각되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과거의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지표인 PC 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까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 만나보려고 하고요. 솔라나의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우리 시장 지금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동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새벽에는 9만 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30일 이평선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9만 달러가 심리적인 그리고 또 기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성 매물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낸스에서 2,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인출된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의 인출이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조금 드물게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거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만 달러대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도 9만 2천 달러 선까지는 회복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 거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심리적으로 중요한 라인인 이 9만 달러를 잘 지켜내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30일 이평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라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솔라나가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넘어야 할 가격대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0일 이평선이 위치한 143달러에서 145달러가 지금 저항선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라나 ETF의 부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1 쉐어스의 솔라나 ETF에서 4,179만 달러가 순유출됐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38달러 이 라인을 조금 지켜줘야 한다는 게 분석가들의 중론이기는 합니다.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130달러까지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솔라나 ETF의 자금 흐름부터 그리고 가격 추이까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약간은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5%가량 하락하면서 현재는 92,4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93,000달러를 뚫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부족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1%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3,151달러 선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죠. 3.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3%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2%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약간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 나타나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탄탄한 전략들을 미리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노이즈가 커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늘은 저희가 의미 있는 신호와 데이터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움 드릴 거고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까지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2월의 첫째 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죠. 이렇게 연말쯤 됐으면 우리 시장이 이미 후끈후끈했어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나가는 흐름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빠르게 찾아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께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서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런 얘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뭔가 산 하나는 넘은 것 같은 모습인데 그 다음에 산들이 또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보고 있으신 걸까요? 일단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차트인데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좀 언급해드렸던 이 88K와 90K를 지킬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 구조를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말 그대로 지켜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구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제 정보방 입장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매수권으로 눌림해서 이제 롱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봤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게 좀 아쉽게도 늘 말씀드렸던 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금 못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기간 동안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흐름들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이어지던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끊어진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쉬다가 다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추세를 전환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는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연말 랠리까지는 그래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너무 이 긍정적인 신호만 딱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너무나 베스트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조금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 주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봉 종가는 93.4K 마감으로 지난 11월 중순 93K를 확정적으로 붕괴한 이후에 처음으로 93K를 종가로 다시 안착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일봉은 주요 저항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직전 캔들에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즉
즉 저항 구간에서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국면으로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K를 다시 안착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매수 유입이 계속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봉 종가 기준으로 94K를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96K나 98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단기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지만 현재 구간은 중장기 하락 구조 속에서 단기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직전 분기되었던 반등 추세선의 저항이 유효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추세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흐름과 수급 변화를 조금 면밀히 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지지와 저항 구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도 제가 계속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90K가 가장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94K를 돌파한 후 여기에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96에서 98까지도 갈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수급적인 변화겠죠. 거래량이 잘 따라 붙어주는지 그리고 ETF를 통해서도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까지 여러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번 주말까지는 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관점을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PC 일정이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지표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이 지표 일정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가능성이 조금 열릴지 조금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4K 안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94K를 안착을 해야지만 96K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저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준은 74.6K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조금 종료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달 사실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미리 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흐름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지와 저항 부분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으면은 이번 주말에는 제가 매주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상승을 한다 그리고 아니면 횡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종목방에서도 제가 새벽 구간에서도 제가 이 거래량에 따라 가지고 관점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종목방 입장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의 흐름은 PC 가격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발표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늘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2월에 금리 인하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시장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또 선반영되어 있기도 하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또 즉각적으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낙관적인 희망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꼭 챙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인 비트코인이 잘 가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이더리움의 상승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알트를 조금 끌고 가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맞죠. 이더리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요번에 큰 상승폭이 한번 나왔던 이유 자체가 푸사카 업데이트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레이어 2 관련해서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체인 속도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조금 높이면서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니까 호재로 조금 작용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그릴 수 있는 동력도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은 저는 여전히 상승을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지는 지금 2,900달러에서 3,000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오. 저항 구간은 이제 3,100달러에서 3,200달러 선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을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추세를 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점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알트코인 랠리가 오려면은 이더리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네. 저녁 일정부터 해가지고 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을 그래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신 만큼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지금 가격적인 라인으로 살펴봤을 때는 3,100에서 3,200달러가 저항 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이 딱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비트 기준으로는 3,15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딛고 더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나준다면 베스트가 되겠지만 일단 PC 가격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횡보라도 하는지까지 꼭 추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또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려나 하는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뭐만 하면 조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두 손 놓고 있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매번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이제 한 번도 이용을 못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국내 거래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국내 거래소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오. 조금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 제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략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손실이 아니라 패닉입니다. 이제 조정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대응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 포지션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중 조절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만 줄이더라도 계좌 변동성 자체가 이제 20%에서 40% 정도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정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현금 비중을 전략적으로 잡기입니다. 네. 이게 현금 비중이 왜 계속 중요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는 무리하게 매수하면은 바로 다음 하락 파동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닉스에도 현금 부족에서 개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하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해드리지만은 이제 어떤 종목에 매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손절은 이제 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거는 사실상 재진입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진입 신호 잡기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시간에 이게 제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방에서 앞전처럼 이제 하락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뭐 RSI라든지 그리고 거래소 유입 증가라든지 그리고 고래들 자급 이동하는 그런 반등하는 타점들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지금은 진입이 신호 자체가 괜찮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은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 조절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 이럴 때 좀 비중을 줄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되는 건가라고 좀 갸웃갸웃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손실권에서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언급해왔던 이 지지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되겠죠. 이제 지지도 보고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 관점만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수익 보기가 좀 좋은 시장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부분도 조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많이 들고 계시는데 네. 이제 조금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거래량이라든지 매물들을 조금 확인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금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면 보유를 하는 의견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손실이 났었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 어려운 시장이기는 합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주춤주춤 하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고는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그래도 눈여겨보고 있으신지 히든코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 원래도 수익을 냈었던 코인인데 이번에도 조금 흐름이 괜찮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가 이거 들고 왔던 종목은 에테나 종목인데요. 네. 이제 차트를 보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게 11월에 한번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제 400원 구간대에서 저희는 매집이 들어갔고 현재 이제 10% 구간에서 비중 50%는 반익 방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언급드리는 정보랑 추가적으로 진입 구간이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네. 지금 자리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이제 PC 이제 그 일정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진입하시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아무래도 이 내린 만큼 조금 양심적으로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거래량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는 거를 권유는 드리지만 다만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시면 되고 그리고 타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히든코인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까지의 흐름 항상 잘 짚어주시고 이전 히든코인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코인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좀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제가 또 언급해드렸던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골처럼 우려내시는군요. 아,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또 연말이다 보니까 네. 제 또 갑작스럽게 이거는 제가 종목을 원래 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건 종목을 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11월 달에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면서 하루 만에 지금 13% 정도 수익이 와. 나왔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똑같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 마지막 달인 만큼 시장이 받쳐준다라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입을 조금 권유를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일정이 나오고 진입하는 거를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의 히든코인 말씀해 주셨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PC가 발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 탑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히든코인에 대한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고 주말 넘어서 다음 주에 출연하시기 전까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들,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좋은 듯 안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크게 날아오르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